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크게 웃거나 재채기를 할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 화장실을 너무 자주 들락날락하게 되는 빈뇨, 혹은 깊은 밤, 단잠을 깨우는 야뇨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시지는 않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워서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들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나 질병의 신호가 아니라 우리 몸속 에너지의 고속도로, 바로 경락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먼저 요실금, 빈뇨, 야뇨가 우리 몸에 어떤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지 동양의학의 핵심인 경락 이론을 통해 그 근본 원인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몸의 기본 에너지 시스템인 12경락과 그것을 총괄하는 신비로운 상위 시스템, 기경팔맥이 이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긋지긋한 불편함에서 벗어나 아랫목을 따뜻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경락지압법과 생활 속 지혜까지 아낌없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화장실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몸의 수분을 다스리는 에너지의 길, 경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수분의 근원, 신장과 방광 경락의 비밀. 우리 몸의 수분 대사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부를 꼽으라면 단연코 신장과 방광입니다. 서양의학에서 신장, 콩팥은 혈액을 걸러 소변을 만드는 필터 역할을 하고 방광은 그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로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신장, 신과 방광, 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1장 생명의 뿌리, 신장 경락을 주목하라. 동양의학에서 신장은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생명 에너지, 즉 정을 저장하는 생명의 뿌리이자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몸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고 모든 장부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이 신장에서 나옵니다. 또한 신장은 우리 몸의 모든 물, 즉 수분 대사를 총괄하는 사령관입니다. 몸에 필요한 수분은 남기고 불필요한 수분은 소변으로 내보내는 조절 기능을 담당하죠. 그래서 신장의 기운, 즉 신기가 튼튼하면 소변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자유자재로 열고 닫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과로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신장의 기운이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보일러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댐의 수문을 조절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괄약근을 조이는 힘이 부족해져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나오는 요실금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예를 들어 크게 웃거나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증상이 심해지는 복압성 요실금은 신기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둘째,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방광이 소변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하고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마려운 빈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몸의 보일러가 약해지니 몸 전체가 차가워지고 특히 아랫배가 냉해지면서 방광이 더욱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밤 시간 동안 소변을 통제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낮은 활동하는 시간이라 양의 기운이 활발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밤은 쉬는 시간이라 음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때 신장의 양기가 부족하면 밤 동안 소변을 제대로 가두지 못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는 야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실금, 빈뇨, 야뇨는 모두 생명의 뿌리인 신장의 기운이 약해졌다는 우리 몸의 간절한 신호인 셈입니다. 2장 신장의 파트너, 방광경락의 역할. 방광경락은 신장경락과 표리, 즉 겉과 속의 관계를 이루는 아주 친한 짝꿍입니다.
신장이 소변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면 방광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신장에서 소변을 잘 만들어도 저장 창고인 방광이 제 역할을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방광의 기능은 전적으로 신장의 기운에 달려 있습니다. 신장의 기운이 충분해야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는 주머니, 괄약근을 튼튼하게 조일 수 있고 필요할 때 시원하게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가 약해지면 방광 역시 튼튼함을 잃고 흐물흐물한 풍선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변을 조금만 담아도 금방 압박을 느끼고 괄약근의 힘도 약해져 소변이 새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광경락은 우리 몸의 뒷면, 즉 머리부터 등, 허리, 다리를 거쳐 발끝까지 이어지는 인체에서 가장 긴 경락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양기를 총괄하는 중요한 통로이죠. 그래서 방광경락의 기운이 약해지면 허리가 시리고 아프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혹시 소변 문제와 함께 허리나 무릎이 약해진 느낌이 든다면 신장과 방광경락의 기능이 함께 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을 지탱하는 조력자들, 비장, 간, 폐 경락. 물론 신장과 방광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은 어느 한 부분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장부와 경락들이 서로 도와가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요실금, 빈뇨, 야뇨 문제 역시 다른 경락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장. 아래로 새는 것을 막는 힘, 비장 경락. 동양의학에서 비장, 비는 소화 흡수 기능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기능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끌어올리는 힘, 즉 기운을 위로 상승시켜 내장이나 혈액 등이 아래로 처지거나 새어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역할입니다. 만약 비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이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위하수나 탈장처럼 장기가 아래로 처지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 자궁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변이 아래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도 약해져서 요실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곤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축 처지는 느낌이 동반된다면 비장경락의 기운이 약해진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수도꼭지 자체를 조절한다면 비장은 그 수도꼭지가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장 스트레스와 소변의 관계, 간 경락.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실 더 자주 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 경락은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흐르도록 조절하는 마치 교통경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면 이 간의 기운이 꽉 막혀버립니다. 이를 간기울결이라고 합니다. 교통경찰이 파업해서 온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운의 흐름이 막히면 하복부의 기혈순환도 당연히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방광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예민해져서 소변을 조금도 참지 못하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는 과민성 방광이나 절박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 신경이 예민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옆구리가 결리는 증상과 함께 소변 문제가 나타난다면 간 경락의 소통이 시급하다는 신호입니다. 3장. 하늘의 물줄기, 폐 경락.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 폐 경락도 수분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폐를 수도의 상원, 즉 물줄기의 가장 높은 근원이라고 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강과 바다가 채워지듯 우리 몸의 수분 역시 폐의 깨끗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야 원활하게 순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폐 기운이 약해지면 이 물줄기를 아래로 잘 내려보내지 못하게 되어 상체는 붓거나 마르고 하체는 수분 조절이 잘 안 되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기침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서 소변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바다, 기경팔맥의 역할. 지금까지 우리 몸의 기본 시스템인 12경락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십이경락이 전국 각지를 흐르는 강물이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기경팔맥은 이 모든 강물을 품고 조절하는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기경팔맥은 십이경락의 기운이 넘쳐날 때 그것을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다시 채워주는 에너지 저수지 역할을 하는 특별한 8개의 경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변 문제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2개의 맥이 있습니다. 1장 음기의 바다 인맥. 인맥은 우리 몸의 정중앙 아랫배에서부터 가슴과 목을 거쳐 입술까지 흐르는 경락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음적인 경락을 총괄하는 음기의 바다라고 불리죠. 특히 아랫배에 위치한 단전 지역은 생명력의 근원인 신장의 정기가 모이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인맥의 기운이 튼튼하면 아랫배가 따뜻하고 힘이 있어 신장과 방광, 자궁 등 비뇨생식기 계통의 기능이 왕성해집니다. 하지만 인맥이 허약하고 차가워지면 이 모든 기능이 쇠퇴하여 요실금, 빈뇨, 야뇨는 물론 남성의 전립선 문제나 여성의 생리불순, 냉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랫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장 양기의 바다 동맥. 동맥은 인맥과 정반대로 꼬리뼈에서 시작하여 척추를 따라 머리 꼭대기를 거쳐 윗입술로 흐르는 경락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양적인 경락을 총괄하는 양기의 바다이죠. 동맥은 신장의 양기, 즉 우리 몸을 데우는 보일러의 불꽃을 온몸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의 양기가 충만하면 허리가 튼튼하고 온몸에 활력이 넘칩니다. 하지만 동맥의 기운이 약해지면 신장의 불씨가 약해지는 것과 같아서 몸이 차가워지고 허리와 무릎이 시리며 소변을 가두는 힘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십이경락, 특히 신장과 방광 경락의 기능이 원활하려면 그 상위 시스템인 인맥과 동맥의 기운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4번째, 내 몸의 수문을 되찾는 경락지압법과 생활습관.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장 아랫목을 데우는 핵심 혈자리. 매일 잠들기 전이나 편안한 시간에 따뜻한 마음으로 아래 혈자리들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하나, 용천혈. 발바닥을 구부렸을 때 가장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신장 경락이 시작되는 샘물과 같은 곳으로 신장의 기운을 샘솟게 하여 생명력을 강화합니다. 이곳을 자주 지압하거나 따뜻하게 해주면 몸의 냉기가 빠져나가고 신장의 양기가 되살아납니다. 2. 태계혈. 안쪽 복사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신장 경락의 원기가 모이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로 신음과 신양을 모두 보충해주는 명약과 같습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약해진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 소변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셋. 삼음교열.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위, 정강이뼈 바로 뒤쪽입니다. 이름 그대로 비장, 간, 신장, 이 3개의 중요한 음경락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혈자리를 지압하면 3개의 장부를 동시에 보강하여 기운을 끌어올리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신장의 정기를 북돋아줍니다. 요실금뿐만 아니라 모든 비뇨생식기계 문제에 효과적인 만능 혈자리입니다. 임산부는 주의. 넷. 관원혈. 배꼽의 중심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아래에 위치합니다. 원기가 드나드는 관문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 단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은 인맥의 핵심 혈자리로 신장의 기운을 저장하고 생명력을 길러주는 곳입니다.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관원혈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핫팩으로 찜질해주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방광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2장 생활 속 지혜. 아랫배와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모든 냉기는 발에서부터 시작되어 아랫배에 모입니다. 항상 양말을 신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복부를 따뜻하게 보호하세요. 검은색 음식을 드세요. 동양의학에서 검은색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색입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흑미, 김, 미역 등은 신장의 정기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짠맛을 주의하세요. 과도한 짠맛은 신장을 상하게 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 신장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항문과 질 요도를 조였다 푸는 케겔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회음부에 있는 인맥과 동맥의 시작점을 자극하여 비뇨생식 기계의 기운을 활성화하는 아주 훌륭한 경락 수련법입니다. 마무리하며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오늘 우리는 요실금, 빈뇨, 야뇨라는 불편한 증상들을 통해 우리 몸속을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 시스템, 즉 12경락과 기경팔맥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 증상들은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뿌리인 신장의 기운이 약해졌으니 돌봐달라는 내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장과 방광을 중심으로 비장과 간, 폐가 서로 돕고 이 모든 것을 인맥과 동맥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품고 있을 때 우리 몸의 수분은 비로소 조화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혈자리들을 사랑으로 어루만져주고 생활 속에서 내 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보살펴주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약해진 아랫목 보일러에 다시 불을 지펴주고 댐의 수문을 조절하는 튼튼한 힘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내 몸의 지혜를 믿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 빛나는 지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